지난 2025년 1월 19일 미국 틱톡 앱에는 굿바이 틱톡이라는 주제의 영상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구독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눈물까지 흘리는 등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날이 바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앱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And as of today, TikTok is back.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번엔 반대로 신나는 댄스와 함께 틱톡 is back을 외치는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틱톡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겨우 15초에서 3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올리는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한 틱톡은 어쩌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앱이 된 걸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앱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틱톡을 만든 기업은 바로 중국에서 2012년 설립된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요.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개발자 장 이밍이 대학 시절 룸메이트 량류보와 함께 창업한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가 처음부터 틱톡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2012년 바이트댄스가 처음 세상에 내놓았던 앱은 틱톡이 아니라 뉴스 추천 서비스 앱 토우티아오였습니다. 토우티아오는 헤드라인이라는 뜻으로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의 뉴스 헤드라인을 한 곳에 모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앱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사용자의 SNS 계정과 연동하면 SNS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관심사에 맞는 뉴스를 추천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스를 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이 보고 싶은 뉴스를 알아서 추천해준다는 장점 덕분에 토우티아오는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결과 2016년 출시 4년 만에 중국 인구의 절반인 6억 명이 사용하는 인기 있는 뉴스 앱이 되었습니다. 한편 6억 명이 매일 뉴스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엄청난 플랫폼이 된 토우티아오는 점차 사용자들이 직접 글과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SNS로 발전했는데요. 뉴스와 마찬가지로 SNS 기능에도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되자 사용자들은 콘텐츠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재밌는 콘텐츠를 계속 추천해주는 토우티아오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토우티아오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트댄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사용자들이 15초에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매우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댄스는 아예 짧은 영상 콘텐츠만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앱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2016년 9월 등장한 것이 바로 영어로는 틱톡, 중국어로는 더우인이라고 부르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었습니다. 더우인이 출시되던 당시만 해도 일반적으로 동영상 제작은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우인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깔끔하게 편집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했는데요. 바로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넣고 필터나 스티커, 특수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사람들은 어려운 전문 지식 없이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후 특수효과를 넣어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죠. 이렇게 수많은 창작자들을 확보한 바이트댄스는 토우티아오에서 사용한 추천 알고리즘을 더우인에도 적용해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중독성 있는 숏폼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화려한 특수효과가 적용된 15초 분량의 비디오가 끝없이 재생되는 더우인은 엄청난 중독성으로 출시 1년 만에 중국에서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 이밍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우인의 중독성이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중국 밖에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세계 최고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이밍은 모바일 시대에 더 잘 맞는 플랫폼은 유튜브가 아니라 더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길고 가로 형식의 영상이 많은 유튜브에 비해 더우인은 영상의 길이가 훨씬 짧아 이동 중에 보기가 쉽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세로 형식의 영상이 많았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리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죠. 그래서 2017년 9월 바이트댄스는 더우인과 똑같은 기능의 앱을 이름만 바꿔 틱톡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출시했는데요. 바이트댄스는 어마어마한 광고비로 전 세계에 틱톡 광고를 집행한 탓에 이맘때쯤 한국에서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곳곳에서 틱톡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호불호 갈리는 광고 연출과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해 이때부터 틱톡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비호감 이미지와는 별개로 특유의 중독성 있는 콘텐츠와 추천 알고리즘이 전 세계 10대, 20대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틱톡은 세계 최고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19년 릴 나스 X의 노래 올드타운 로드에 맞춰 카우보이 복장으로 변신하는 챌린지 영상이 유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틱톡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챌린지 영상의 인기로 무명 래퍼였던 릴 나스 X의 노래가 무려 19주 동안 빌보드 1위를 차지, 역대 최장기간 빌보드 1위 기록을 갈아치우자 수많은 가수들과 인플루언서들이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래퍼 지코가 신곡 아무 노래의 챌린지 영상을 틱톡에 공개해 아무 노래 챌린지를 유행시키기도 했죠. 한편 틱톡의 인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출시 2년 만인 2019년 틱톡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5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무서울 것 없이 성장하던 틱톡의 앞을 막아선 것은 놀랍게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다른 동영상 플랫폼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의 한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중국 정부가 미국을 감시하기 위해 틱톡을 스파이 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보고서가 지적한 것은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인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틱톡은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GPS 정보, IP 주소, 휴대폰 위치 정보, 단말기 정보, 주소록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처럼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SNS 앱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앱과 달리 틱톡을 소유한 기업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라는 점이었는데요.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서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당사 기업 집단의 다른 구성원,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기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시 말해 틱톡이 수집한 고객의 데이터를 중국에 있는 바이트댄스 직원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필요할 경우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틱톡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거쳐 중국 정부에까지 흘러들어갈 소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심지어 미군들까지 틱톡을 사용해 군시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올리고 있다며 틱톡이 미중 전쟁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졸지의 스파이 앱이자 트로이 목마로 지목된 틱톡은 미국인의 데이터를 절대 중국 정부에 제공한 적이 없다며 보고서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미국인의 데이터는 미국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에 백업하고 있다는 것이 틱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가까운 싱가포르에 미국인의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미국인의 불안감만 더 키울 뿐이었죠.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한 틱톡에 대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결국 2020년 8월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틱톡은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틱톡이 주춤한 사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쇼폼 서비스 쇼츠와 릴스를 출시해 틱톡의 빈자리를 노리려고 했죠. 하지만 2020년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새롭게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트럼프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폐지하면서 틱톡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온 틱톡은 앞으로 미국인의 데이터 관리는 미국 데이터 센터 기업 오라클에게 맡기겠다며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바로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여론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